여러분의 공동체 협동조합에서 답을 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김선환 국장님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4탄. 자, 이제 지금까지 이 설립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남영찬 박사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 있죠. 의사결정이 정말로 전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그 조직이 지속 가능하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우리 김선환 국장님께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어떤 포인트 그런 쪽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이 의사결정 방법, 순서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런 형식적인 거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선행되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협동조합의 원리 자체가 인간 존중이에요. 네, 인간 존중. 네. 홍익 인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아, 협동조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려가 네. 꼭 필요한 거군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1인 1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권한을 상대방이 행사했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정 이게 기초가 돼야 되고요. 네. 이게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원리가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장 근본적인 사항이고요. 네. 이게 깔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 의사결정 방법도 일단 공통적으로 동의되는 방식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처음에는 다 동의되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5명 이상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긴 했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또 그냥 좋았던 것과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네. 그걸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기대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합원이 총 몇 명인데 이 몇 명 중에 최소한 몇 명 이상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야지만 그 자리에서 논의된 결과가 우리 조합원들이 모두 지켜야 되는 그런 결정사항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5명인데 2명만 모여서 뭔가를 결정해가지고 우리 모여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성원의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원이 됐으면 우리 내부에서 규정한 성원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기명날인이나 아니면 서기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회의의 내용을 누군가는 기록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는데 한 사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복수의 기명날인을 두는 이유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한테 서기를 맡겼는데 그 사람이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용을 왜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끝나고 나서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된 건지를 복수의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런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기명날인 그 절차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거다라는 걸 공론화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지를 물어봐요. 동의하고. 네. 우리가 다룰 내용이 동의가 안 된 채로 진행이 되면 회의 진행 과정에서 막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먼저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동의가 일단 됐잖아요. 어떤 네. 주제로 얘기를 나눌 건지가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동의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칩니다. 네. 제 동의를 그렇죠. 구하는 네. 복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예. 그 동의가 확인이 되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의결사항으로 회의록에 적고 이 자리에서 이 안건, 이 내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구성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기 위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이 필요하고 뒤에는 해외 선언을 하고요. 네. 그리고 회의록을 작성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 회의 때 그 회의록을 가지고 회의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차 회의록이라고 해서 그것이 동의가 된 상태로 회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차 회의록이 중요한 이유는 전차 회의록이 없으면 전차 회의록을 다 같이 동의하는 절차를 갖지 않으면 회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어디까지 논의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됐는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 상태로 그게 동의되고 다음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지 그런 절차가 없으면 분명히 지난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용이 반복된다든지 네. 아니면 그 결정이 다시 뒤집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그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분이 와서 또다시 그 얘기를 반복한다든지 하는 비효율이 작동이 돼요.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전차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전차 회의록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도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예.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오늘의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김 국장님. 네. 제가 김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참 계속해서 동의를 구하고 네.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고 정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네. 한 번도 이런 회의를 제대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이 협동조합의 회의만 잘 쫓아와도 네. 민주적인 어떤 의식, 네. 민주적인 어떤 그 절차 네.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네. 협동조합이 그래서 협동조합이 발달한 네. 서양이 민주주의가 좀 더 그렇죠. 앞서고 있다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닌 얘기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그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요청이나 시켜서 하는 피동적인 삶이 아니고 네. 그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가치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절차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걸 해서 언제 사업은 타이밍인데 이걸 언제 이렇게 하고 있나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이게 쌓여서 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나의 의견이 반영돼서 동의 절차를 계속해서 구해서 결정된 사항들로 우리의 법인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신뢰자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인다고 했을 때는 맞습니다. 이 절차들 중에 대부분은 생략이 가능해요. 네. 서로 간에 신뢰자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보다도 저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네. 그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는 우리 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이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네. 한 번도 이런 어떤 형식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다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해외 나가서 그 컨트랙
계약을 네.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한 장이에요. 네. 근데 거기는 100페이지가 넘어요. 부동산 임대차 네. 계약서가.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노티스를 알려주고 네.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서로 인정을 하면 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 네. 저희는 한 장에 대충 해놓고 서로 네. 이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좀 배려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국장 말씀 들으니까 야, 이 협동조합 교육을 이제 마을 공동체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협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절차와 내용을 중시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어떤 민주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젖어들게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모두가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김 국장님이 협동조합 하셨군요. 네. 아,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아마 2022년도에도 뭐 해양수산부가 됐든 균형발전위원회가 됐든 많은 정부 사업의 현장 평가를 하러 다닐 겁니다. 그때 제가 이 협동조합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네. 반드시 오늘 이 남영찬 TV 김순환 국장님과 함께한 네 편을 꼭 봐라. 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말로 하는 것보다 네. 그쪽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우리 김 국장님이 설명해 준 자료를 아마 어르신들이 보면, 왜냐하면 글로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을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어른들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 역시 2022년도에는 협동조합의 전도사 네. 열심히 해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매력 있는 시스템이네요. 네. 예, 어쨌든 김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저의 그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이 정말 새롭게 또는 폭넓게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생각이 여물었듯이 남영찬 TV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협동조합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장 4편에 걸쳐서 남영찬 TV 시청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또 정말 가지고 계신 주옥 같은 생각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 이제 또 제가 일정 시점이 지난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영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덕담 또는 뭐 이렇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요. 사람이 재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거기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뭐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동의가 되는 다른 분들도 같이 이쪽 영역에서 많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국장님 마지막까지도 협동조합 정말 협동조합의 어떤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는 거고요. 정말 장시간 여러 차례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